지난해 채권 시장을 돌이켜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증가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3년도에 개인은 국채를 포함해서 채권을 40조 이상 매수했는데요. 이는 22년도에 21조의 규모에 비하면 거의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채권을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묻지마식의 그런 투기적 투자도 있다 보니 그래도 투자하는 상품, 즉 국채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국채는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나라 어디서 어떻게 발행이 되고 발행을 그럼 누가 하는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국채 백서를 토대로 하였고 엄청 두껍고 훌륭한 자료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채가 과연 무엇인지. 국채는 일단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고채에서도 종류는 국채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이렇게 총 4종류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국고채가 국가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면서 또 국내 채권 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시장에서도 국고채는 이제 전체 채권 거래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좀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형성시키는 일종의 이제 지표 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의 종류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이렇게 총 4가지의 종류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각 채권은 각자의 발행 목적을 가지고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발행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국채 발행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국가재정법, 국제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발행 요청을 받아서 국채 발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이내에서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게 되고 발행 규모가 결정이 되면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발행 및 관리 업무는 국고채권회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집을 매수하게 될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채가 이렇게 법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발행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채는 고정된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연동 국고채의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태로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만기의 국고채가 있고 물가연동 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입찰은 현재 수요자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례 실시하고 있는데요. 2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화요일,
3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기 입찰일을 두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모두 이제 표면 이자액이 이자 지급일에 지급되는 위표채의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자 지급 주기는 6개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투자자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과 월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데요.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은 매년 전년도 12월에서 당해년도 1월 사이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채의 발행, 상환, 교환, 원리금 지급 및 이와 관련된 공고, 입찰, 등록, 상장 신청 등의 국고채 발행 사무는 국채법에 따라서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은행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 사무는 한은금융결제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입찰 참가 기관인 국고채 전문 딜러와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가 이 한국금융결제망 단말기를 이용해서 입찰 정보의 조회, 응찰, 낙찰 결과의 수신 및 확인, 낙찰 대금의 납부, 등록 신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국고채의 입찰은 국고채 전문 딜러와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찰 규모는 10억 원이고 입찰 단위는 10억의 정수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발행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요. 국고채 전문 딜러를 통해서 위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같은 경우는 통합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 발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한 종목으로 취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통합 발행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6월 그리고 12월에 신규물이 발행하게 되는데요. 22년 6월 7일 입찰일을 통해서 22년 6월 10일자로 발행이 되고 22년 7월 4일, 그 다음에 8월 8일, 9월 13일, 10월 11일, 11월 7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이들 국고채 같은 경우에 비록 입찰일은 다르지만 만기, 이표금리 등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국고채이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동일한 종목으로 거래가 되게 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고채 입찰은 수요자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례 실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이 정기 입찰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발행일자가 정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 발행하는 목적은 종목당 발행 물량을 증가시켜서 유동성을 좀 제고시키면 정부의 이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종목의 발행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발행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합 발행 도입 이전에는 국고채 종목수는 과다하게 많은 반면에 종목당 유통 물량이 적어서 유동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국고채가 서로 각기 다른 신규 종목으로 발행되는 것은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가 지표물로서 역할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고 또 유통시장에서 유통금리의 단절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년 5월부터 이렇게 통합 발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통합 발행이 시작되면서 2000년도에 1조 원에 불과했던 종목당 평균 발행량이 점차 증가해서 최근 13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유통시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채권 유통시장은 직접 탐색시장, 브로커시장, 딜러시장, 경쟁매매시장 등이 존재합니다. 직접 탐색시장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직접 매매 상대방을 찾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로커 시장은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이제 매매를 위임해서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시장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커는 일단 딜러랑 달리 이제 자기 계정의 포지션을 갖지 않고 거래 중개만을 담당해서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 상대방을 협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딜러 시장이란 딜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딜러는 직접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서 리스크를 이제 또 일부 부담하면서 자기 계정으로 채권 거래를 하는 자기 매매, 영업, 금융기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딜러 시장에서는 이제 딜러 스스로가 이제 제시한 호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딜러의 이익은 이제 매도 매수 호가 간의 스프레드, 가격으로 실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 매매 시장이란 이제 투자자들이 단일 기구를 통해서 동시에 매도 매수 주문을 제출해서 경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채시장은 한국거래소시장,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한국거래소시장은 경쟁매매 시장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외시장은 주로 브로커 시장과 딜러 시장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채 전문 유통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국채 시장 활성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999년 3월에 개설한 국고채 전자거래 시장입니다. 이 국채 전문 유통시장은 국채 자기매매 인가기관들이 국고채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완전 경쟁 매매 시장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국고채 전문 딜러가 국고채에 대한 매도 매수 등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거래 의사가 있는 시장 참가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국채 전문 유통시장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딜러 회사가 직접 참여하는 전자거래 시장인데요. 각각의 딜러가 제출하는 매도 매수 주문의 내역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공시가 되고 각 딜러는 익명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참가자는 거래소의 채무증권 회원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딜러 회사는 별도의 전산 투자 이런 거 없이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거래 담당자의 PC에 설치해서 한국거래소의 국채매매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에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대상 채권은 국고채, 통한채, 예금보험공사채 등이 있고요. 국고채가 이제 그 국채 전문 시장에서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매매 수량 단위는 10억 원의 정수배, 즉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은 은행,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창구를 중심으로 상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딜러 시장, 브로커 시장, 직접 탐색 시장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채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외채권 시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장내시장이 소액채권, 주식 관련 사채, 국고채 전문 딜러 등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시장인 거에 반해 장외시장은 자생적으로 생성돼서 존재해온 시장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외시장은 시장이 주도하고 관행이 영향력이 큰 시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채권의 다양한 발행 종목수, 동일 종목 간 상이한 가격 적용 등 거래 표준화가 어려워서 장외시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다양한 채권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외채권 시장에서 국고채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전체 거래의 약 44%를 점유하는 등 지표 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된 거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국고채에 이어서 금융채, 통한채 등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외시장은 주로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와 법인이 이제 거액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행적으로 이제 매매 수량 단위는 액면 100억 원의 정수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위가 100억이다 보니까 100억 미만의 수량을 저희가 이제 자투리라고 일컫게 되고요. 자투리 수량은 이제 기본 100억 단위보다는 호가가 약간 불리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외 시장에서 이제 매매 거래 시간은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 시간인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외 시장에서 이제 채권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메신저와 전화 등을 이용해서 거래 담당자 사이에 매매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의 호가 요청, 브로커의 호가 탐색, 거래 조건의 협상, 체결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외거래 결제는 군투업 규정에 따라서 T+30일까지 가능한데요. 대부분 T+1일, 2길 결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제도로는 정부와 군투협에서 장외채권 시장 참여자의 가격 탐색 비용을 좀 절감하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채권 장외거래 체결 내역을 공시하는 공시제도, 그 다음에 채권 장외 호가 집중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권 거래 시스템인 K본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2개 캡처를 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거래소 시장인 국제전문 유통시장이고요. 하나는 장외시장인 K본드 호가창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고채 매매가 장내거래, 그 다음에 장외거래 이 2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고채에 대한 이제 문의와 관심이 많아서 국고채의 발행 근거, 발행 시장 및 유통시장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채권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권 시가평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채권 시가평가 제도란 이제 채권의 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에서 이제 형성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시장 가치랑 무관하게 장부가로 평가되다 보니까 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였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채권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시가평가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좀 더 가격과 위험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다양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채권 평가 회사에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운용이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제 구조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과 유통 등이 이제 촉진되는 등 채권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민평 수익률이라는 게 채권의 그날그날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